반갑습니다. 수필가 공복임입니다. 저는 오늘 수필의 소재 구하기와 착상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희 작품 안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필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생각이나 느낌과 함께 글로 적은 문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생각이나 느낌을 적었다고 다 수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필이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소재가 진정한 수필로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찰과 깊은 사색을 하여 사고의 반란을 일으켜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착상입니다. 내 삶의 순간에서 그냥 스쳐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마음과 교감한 사건 하나를 꺼내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왜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는지, 너무 슬펐어, 너무 억울했어, 너무 감격했어 등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서랍에 뒤죽박죽으로 들어있는 생각들을 꺼내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니다. 과연 내 본 마음은 무엇인지, 나는 이 사건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뒤에 말할 것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이것이 구성입니다. 구성이 다 된 작품은 형상화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게 되는데, 이미지는 이야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독자의 머릿속에 영상으로 떠오르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이 필름의 한 단편처럼 영상으로 오버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상화까지 다 된 작품은 거듭된 태고를 통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기까지 수필의 소재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저희 작품 안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른 아침 차를 달려 금산다리를 지나 강변도로로 들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 앞을 두통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마음은 급한데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입니다. 여기저기서 클락션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소란한 가운데 옆 차선에서 자동차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쩜 사람의 마음속도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요. 마음이 흐린 날은 주변 상황들이 선명하지 않아 실수를 하게 되지요. 언젠가 나도 멍하니 딴 생각에 젖어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친구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나는 제대로 해명도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을 겪었지요. 내 마음에 낀 안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안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비극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약간의 장난기가 있는 거지요. 저희 글 안개도 그런 이야기를 수필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럼 작품의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개, 공복임. 누가 물담배를 피웠나. 연무의 지에 아침이 몽롱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다란 토끼 눈을 연신 끔벅거리며 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마에 주먹이 날아왔어야 신호등의 불빛을 알아본다. 마음은 달리고 싶다. 서둘러 나왔는데도 늦게 됐다. 죽은 뱀처럼 늘어진 차들이 침먹은 지네처럼 느리다. 라디오는 귀 밖에서 혼자 앵앵거린다. 내 눈은 앞차의 꽁무니에 가 박혀 있다.
엑셀에 발을 얻는다. 드크득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마터면 앞차를 받을 뻔했다. 하루가 뒤틀린 데님처럼 구겨지는 일은 먼데서 오는 일이 아님을 실감하면서 뿌연 시야를 본다.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조심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디오는 대책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아나운서가 안개처럼 무료한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도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안개가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상대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런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공자 말씀을 하고 있다. 녀석은 장난기 많은 개구쟁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스대에 뚜렷한 행체가 없다.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칼날처럼 날카롭지도 않다. 블랙 기장이라면 오히려 낫다. 어디서 그런 심술보를 감춰뒀는지 녀석의 심보는 수시로 들락거리며 하늘과 땅을 분간해서 제외시키고 달도 별도 매일에 쌓아버린다. 일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무역해 창을 흐려놓는다. 금슬 좋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뚝배기에 금 그어놓듯 흔적을 남긴다. 친구 사이에 가로넣어 우정을 갈라놓기도 한다. 가슴팍에 향수를 뿌리면서 연인을 울린다. 부딪히고 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차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옆 차선에서 인간의 의식이 오작등을 일으키고 있다. 별것도 아닌 듯한데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라고 언성을 높인다. 쉴뺨도 안 되는 거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지구를 반바퀴나 돌고 온 사람들의 말처럼 변질되어 버린다. 날카로운 뿔은 서로 박치기를 한다. 너겁 앉은 유리창처럼 말이 지저분해진다. 뒤에선 차들이 깜박이를 반짝거리면서 컬렉션을 올려댄다. 그래도 아랑곳없다. 오히려 길을 쓰며 네 탓에 삿대질을 해댄다. 나는 앞차 공무니에 차를 바짝 붙인다. 내게도 저런 날이 있었다. 딴 생각에 빠져있다가 무심코 밟은 엑셀이 화관이었다. 마음에 낀 안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길을 잃고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인격이란 한 줄기 소낙비에 쓸려가는 흙더미 같은 것, 무지막지로 나무되는 말은 재워지지가 않았다. 아팠다. 안개 때문이라고. 이 안개가 그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두 사람이 고함 소리가 낮아졌다. 체력이 소진되고 있는 모양이다. 싸움을 붙여놓고 묵묵히 구경만 하던 안개도 좀 싱겁나 보다.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행체를 알 수 없었던 물체들이 제 모습을 찾아갔다. 어린 강아지 3마리가 뒤뚱대며 쫓아간다. 주인 공무니를 놓치지 않으려 짧은 다리를 부지런히 떼어놓는다. 강둑 산책로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둘 보인다. 발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며 바쁘게 걸음을 옮겨간다. 안개는 그와 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도 짙게 깔려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갈래의 길을
지의 더듬이로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내 발등을 밝힐 작은 손전등 하나쯤은 지녀야 하는 것을. 나는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